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영상을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1등급 커트라인이 45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또 올해 치러질 나중에 9월 모의평가 수능을 생각했을 때 절대 1등 거의 45점이란 사실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이지 지나고 나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마창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실력이 다들 올라갈 것이고 절대 이 난이도대로 수능에 출제되진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00분위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래서 비록 이제 요번 6월 모의평가 비록 1컷이 45점이지만 이게 수능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수능에 이렇게 출제되었다 라고 한다면 작년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풀이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 영역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가미해서 풀이를 하는데, 그 테크닉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사실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풀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해설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선 당연히 전자기파에 속하죠. 그 다음 자외선도 마찬가지로 속하고요. 초음파는 전자기파에 속하는 게 아니라 매질을 필요로 하는 파동입니다. 해서 일단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 자, 진공에서의 파장은 X선 쪽으로 갈수록 더 짧아지죠. 해서 자외선보다 X선이 더 짧다. 그러면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매질 없는 진공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죠. 해서 이걸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또 푼 학생들 있을 텐데 디귿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당연한 핵반응 나와 있고요. 자, 질량수합이 5, 4니까 1이 될 거고 1, 1, 2, 2니까 0, 중성자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일단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수가 2고요. 질량수가 3이죠.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이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3번 바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떨어지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이렇게 나의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낮은 곳으로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자, 전자기파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 개가 ADF에 해당하고, 그러면 높은 곳에 떨어질수록 더 큰 에너지일 테니까 파장이 가장 짧은 제일 왼쪽 거가 A, 그 다음에 D, F 순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 두 개는 당연히 3으로 떨어지는 B와 E가 될 텐데 에너지는 B가 더 크죠. 그러면 B, E가 되고요. 그럼 얘는 C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기억, 방출된 빛의 파장은 당연히 A에서가 F에서보다 짧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기억은 B에 의해서 나타난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은 아까 C였죠. 5와 4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자, 코일을 고정시키고, 자, 실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다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해서 자성체 AB를 준비하는데 자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강과 상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통과해서 낙하 시간을 측정하고요. 자, 이제 외부 자기장으로 자기화시킵니다. 낙하 시간을 측정하죠. 자, 근데 결과를 보시면 A의 낙하 시간은 나와 다에서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화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중력 이외의 힘은 주고받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화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떨궜을 때도 또 다른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같을 거고요.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다? 자기화시킨 다음에
자기화시키는 매체를 없앴을 때 자기화된 현상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는 A가 뭐다? 상자성체가 될 거고 B는 강자성체가 되겠죠. 자, 그럼 강자성체라고 한다면 자기화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중력만 받고 떨어지겠지만 만약 자기화된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자기력을 위로 받겠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다에서가 더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니은 맞는 얘기죠. 그 다음 기억도 맞는 얘기고요. 기억 맞는 얘기인가? 그렇죠. 해서 보시면 디귿 보겠습니다. 자, 다에서 B가 미안합니다. 상을 해놓고 그쵸. 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상이죠, 그쵸? 해서 자, 기억은 틀렸고 니은 맞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다에서 B가 가까워지는 동안 그쵸,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실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뉴턴 운동 법칙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나온 적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이번 6월 모의평가 문제들을 보면 원래 일반적으로 18번의 자기장 문제, 19번의 전기력 문제를 내면서 4페이지의 난이도를 많이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모의고사 특징을 보면 좀 기존 배치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실 문제들의 하나하나의 풀이를 보면 결국 연습해왔던 그대로의 풀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즉 배치만 달라졌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5번 풀이를 들어가면 가스도 크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다라고 주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가스도 방향까지 화살표로 줬네요. 자, 일정한 크기 F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마찰력은 당연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에서부터 힘 표시를 할 건데, 자, 중력이 mg고요. 근데 가속도가 6분의 1g 돼 있으니까 R자임이 6분의 1mg. 그러면 여기서 장력은 6분의 7mg. 따라서 당연히 여기서 6분의 7mg가 되어주겠죠. 자, 여기에서 중력 6mg고요. 자, 가속도가 3분의 1g니까 R자임은 2mg. 장력은 얼마? 4mg. 따라서 여기에서 장력은 4mg가 나와주네요. 다만 이제 마찰력의 방향을 보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F고요. 이 상황에선 이 방향으로 F가 되어주겠죠. 자, 여기서 표시하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불력이 남아있다 해서 그 힘을 이 방향으로 F'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의 상황에서 A의 R자 힘을 보면 얼마죠? 2분의 1 mg고요. 진력배 가속도 이꼴 F'에 마이너스 F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7mg 이렇게 나와주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나의 상황에서 보시면 A의 R점은 얼마입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하시면 mg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얼마? 4mg에다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값은 F를 mg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이 두 식을 더해주면 뭐가 사라지지? 여기에서 F'이 이렇게 날아가죠. 그럼 좌변은 2분의 3mg고 우변에 6분의 6분의 17mg에다가 마이너스 2F 나와줍니다. 결과적으로 2F는 넘어와주면 6분의 9를 빼주면 6분의 8mg 나와주고요. 따라서 F는 얼마? 그쵸. 3분의 4니까 3분의 2mg가 되어주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울 위에 놓인 물체 A와 B 정지 있는 모습 나는 가에서 똑같이 이것도 힘 표시하는 문제고요. 자, A의 크기가 F인 힘을 연직으로 작용할 때 정지 있고요. 그 말인, 자, 여기서 일단 하나는 체크하셔야죠. 적어도 A의 무게는 F보다 크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B랑 붙어 있겠지, 그지? 자,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그 얘기는 다시 뭐죠? 지금 A와 B의
중력의 합, 즉 무게의 합은 얼마에 해당한다? 바로 EF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자,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서도 이제 힘 표시를 할 건데, 어쨌든 A와 B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힘 표시하기가 좀, 그쵸? 껄끄럽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리시켜서 가겠습니다. 자, A의 작용은 중력 WA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B가 A를 이렇게 밀어줄 거고, 자, B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지금 중력 WB에다가 A가 B를 미는 힘 WA, 그 다음에 이렇게 EF 하시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한번 가볼 건데 A와 B 분리시켜 놓고 가겠습니다. 일단 A는 위로 F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WA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게 있죠? B가 A 작용한 힘의 크기, 여기선 이거죠, 그죠? 이게 가에서가 4배다 라고 돼 있으니까 나에서는 얼마? 4분의 1 WA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지? WA는 F 더하기 4분의 1 WA다. 그러면 WA는 다시 4분의 3이 되겠고 3분의 4 F가 되겠네요. 그러면 WB는 얼마? 3분의 2F가 나와줘야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WB 작용하고요. 4분의 1 WA 작용하죠. 그 다음에 위로 F 작용하겠죠. 자, 무게가 2대 1이네요. 그럼 당연히 질량은 2대 1 나오겠죠. 그 다음 니은 가에서 저울이 B의 작용힘 EF가 맞죠. 디귿 나에서 A가 B에 얼마입니까? 4분의 1 WA죠. 그럼 이건 얼마? 계산하시면 3분의 1F 나와주죠. 답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와 같이 무의제를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AB가 벽과 충돌한 후에 전과 반대 방향으로 V제로 2분의 1 V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AB가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질량 나와 있고요. 자, 일단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에 해당하죠? 4m V제로에 해당하고요. 자, 여기에서 B가 받은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에 해당하죠? 2분의 3 mv제로에 해당하죠. 오케이, 기억 맞고요. 자, 나에서 만든 면적은 아니죠. 2분의 3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디귿 평균 힘의 크기 시간 나눠주시면 A는 4t제로분의 4mv제로, B는 3t제로분의 2분의 3 mv제로. 그러면 몇 대 몇이죠? 8대 1 나오죠.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관에서 과정 1, 2, 3, 4 따라 나타냈고요. 각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 받은 일을 나타낸 것이다. 자, 1, 3은 등온 과정이고 4에서 흡수한 열량은 2제로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순환 과정 나왔을 때 열처리부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4에서 흡수한 게 2제로가 되어주고요. 그 다음 과정 1에서 당연히 한 일이겠죠. 플러스겠죠. 0이고 마이너스겠죠. 근데 1과 3은 등온 과정이니까 델타 U는 제로고요. Q는 W와 같죠. 그럼 여기선 얼마? 3 2제로 흡수. 여기선 얼마? 2제로만큼 방출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등온 과정이니까 이렇게 나머지 변수 T' 표현할 수 있고요. 결국 이 2제로만큼의 출입은, 흡수는 내부 에너지 증가에 이용되는데,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결국 온도 변화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온도 변화치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2제로만큼 방출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기억 틀렸죠. 얼마 흡수하죠? 3 2제로만큼 흡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 얼마에 해당하지? 2제로만큼 해당하죠. 그 다음 4에서 증가량 2제로 해당하고요. 같습니다. 자, 열효율 결국 5이 흡수, 3이 방출, 2만큼 일을 한다. 5분의 2, 0.4.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Q가 정지 있고 P 같은 우주선이 나란하게 운동을 하고 있죠.
자, 관찰자 주면 체크합니다. A 관성계에서 자, 거리가 같답니다. 그 다음 PQ에서 빛이 A를 향해 어떻게? 동시에 방출됐대요. 그러면 당연히 A는 어떻게 도달할까요? 동시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자, 한 위치에 일어난 사건, 이 A한테 동시에 들어온 빛은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도 동일하게 보겠죠. 어디에서? B에서도. 자, 그러려면 B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B 입장에서는 A가 지금 어디로?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Q에서 나온 빛이 당연히 P에서 나온 빛보다 더 긴 경로를 가야 되니까 Q에서가 먼저 방출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력 이어갈게요. 자, A 관성계에서 B는 상대 속도가 있죠. 본인의 시간보다 느리게 갈 겁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B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자, 지금 보통 제가 늘 얘기하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경로를 푸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요렇게 왔죠? 걸린 시간이 C분의 L이겠죠. 하지만 B 입장에서 볼 땐 당연히 이 경로가 더 짧은 경로를 올 거고요. 그럼 걸린 시간도 더 짧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 고정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전해량은 B가 A 2배다. 보통 그러면 일단 씁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결 크기는 F로 같답니다. 그 말은 다시 뭐냐? B가 A한테 가는 것과 C가 A한테 가는 게 같다는 얘기죠, 크기가. 그런데 A의 전하량 고정이고 거리의 제곱 B가 1대 9입니다.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 B도 1대 9가 돼야 되니까 18Q가 되겠죠. 그 다음 A와 B 사이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가 마이너스면 B는 마이너스네요. 그럼 이때 A와 C는 서로 당겨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일단 기억 맞고요. 자, B와 C, 그쵸, 다른 부호니까 서로 잡아 당기겠죠. 그 다음 디귿, B와 C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 자, 아까 봤다시피 지금 거의 계산을 해보면 A와 B 주고받는 힘을 보면 거리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나와줄 텐데 지금 B와 C는 어떻습니까? K에다가 거리의 제곱에다가 지금 2Q에 18Q죠. 이게 F면 이 값은 F보다 커야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굉장히 자주 나왔던 유형의 문제죠. 보통 그쵸. 이렇게 LED, 뭐 PN 접합 다이오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냅니까? 이게 실험으로 많이 내고 보통 이 실험에는 어떤 정류 회로를 많이 주죠. 뭐 여튼 가보면 A 연결했을 때 C에서 빛이 나왔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A에서 막고 있죠. C의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 순방향 걸려야 되고 PN입니다. 그럼 여기도 PN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D에선 전류 안 나왔으니까 역방향이니까 MP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B 연결했을 때도 그대로 이쁘게 성립하죠. 오케이. A 연결하면 A는 역방향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니은 B는 무슨 소리입니까? P형이죠. 그 다음 B에 연결하면 D는 지금 순방향 걸리니까 P형 맞춘 양공이 접한 면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사실 아까 그 전기력 문제와 이 자기장 문제 이전까지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계속 4페이지 나왔었으나 지금 요번 6편 같은 경우에는 2, 3페이지에 골고루 분류가 되어 있고요. 12번 특히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었겠지만 좀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라고 좀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늘 하던 방식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도선이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평면상에 지금 A란 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죠. 그럼 보통 중심과 이렇게 A를 이어줍니다. 왜? 이 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합성 자기장이 제로일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P, 도선 P와 이거 사이에서는 지금 P의 양이 더 강해지는데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얘는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 여기서 0이 되기 위해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P가 나오는 거 만들면
Q는 들어가는 거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서는 들어가는 방향도 해주겠죠. 자, 대칭성을 이용해서 들어가고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뭐 요거를 포함한 나오는 저런, 자, 요거를 포함한 나오는 영역이겠죠?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영역, 여기는 나오는 영역, 이럴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기억 맞는 얘기고요. 자, 거리의 비가 2대 1이네요. 전류의 세기는 2배가 돼야겠죠. 그래야 합성작용 0 나오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B에서, 그럼 뭐야, 아까 A에서 P에 의한 게 B0인데 거리가 2배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B0가 될 거고요. 반면에 요놈에 의한 건 전류가 2배니까 마이너스 B0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B0가 되어줄 거고요. 디귿 맞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은 길이는 자연 영역 1, 2가 있는 XY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2D인 돼 있고요. 자, 이것도 사실 좀 너무 쉽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 플러스 B0죠. 나오는 걸로 이렇게 플러스를 표현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 요거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자, 2의 자기장 세기, 즉 여기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결국 전자기 유도 현상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ns의 델타 t분의 델타 b고요. 결국 이게 뭡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어주겠죠. 그럼 1초일 때 뭐야? 변하고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다음 니은 2초일 때 전류 방향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변화가 없죠? 결국 들어가는 게 증가니까 전류는 어떻게? 이렇게 흘러야 나오는 방향을 만들겠죠. 그러면 니은 맞겠네요. 그 다음 디귿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여기서 기울기로 비교하시면 되죠. 기울기는 3초일 때보다 6초일 때가 더 가파르죠. 6초일 때 더 크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 건데, 자, 그러면 10m/s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최소 시간 돼 있죠. 그럼 쉽게 생각합시다. P에서 Q가 되는데 0.3초고 다시 Q에서 P가 되는데 0.1초래요. 그럼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데 총 몇 초? 최소 시간이 0.4초라는 얘기고 이게 바로 뭐죠? 주기가 되겠지. 그러면 속력은 당연히 주기분의 파장 얼마입니까? 4죠. 주기가 0.4지, 그지? 자, 그러면 기억 맞고요. 니은 맞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P에서 Q가 되는데 0.3초고 0.1이랍니다. 한 놈만 잡을게요. 자, 얘가 지금 만약에 요 놈을 합시다. 만약에 요 놈이라 할게요. 요 놈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만큼 와 있겠죠. 하지만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탈락이죠, 오른쪽은. 그럼 이제 요 놈을 가지고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아이고, 성립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x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간선 문제입니다. 자, 간선 문제 제일 핵심은 결국 델타 경로차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동수가 0.5고요. V는 F 람다, 람다는 2가 나와야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 가운데 선을 쭉 이어주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경로차가 0인 선이 나오죠. 그러면 이 위에서는 자, 위상이 같은 물결파를 발생시켰으니까 이 위선 다 뭐합니까? 보강간섭 하겠죠. 그러면 보강간섭 지점은 더 크게 진동을 합니다. 2배 진폭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P에서 보강간섭 하는지 한번 볼게요. 뭐 하면 되지? 경로차를 구하면 되죠. S1P는 자, S1P는 3이고요. 그 다음 자, S1, S2가 얼마입니까? 4죠. 그러면 PS2는 얼마? 5가 되겠네요. 경로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2고요. 반파장의 2배죠. 짝수배죠. 보강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는 경로차가 지금 2고 0이니까 경로차가 1인 게 딱 하나 있죠. 그러면 뭐야? 한 개네요.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굴절 문제, 뭐 전반사 굴절 문제인데 뭐 해보시면 되죠. 일단은 공기에서 매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의 굴절률은 물의 굴절률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뭐라 돼 있어? 지금 임계각이 나와 있죠. 그 말은 밀한 곳에서 소한 곳으로 갈 때 이렇게 임각이 나올 수 있지. 그럼 굴절률은 A가 물보다 크겠죠. 니은 가에서 세타 i를 증가시키면 옆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 경우는 그냥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타 i를 증가시키면요, 당연히 여기서 굴절각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입사각이 감소하죠.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 자, 나에서 보시면 물을 넣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 굴절률 차이가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사인 값의 B도 작아지는 얘기고 각의 차이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원래라면 이렇게 올게, 이제는 요렇게 오면서 요 각은 또 작아지겠네요. 그러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광준효과 문제. 사실 보통 광준효과는 CCD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프로 줬네요. 자, 뭐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W 혹은 HF 빼기 HF0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고,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문턱 진동수는 Q가 P보다 당연히 크겠죠. P가 Q보다 작겠네요. 자, 광대 암대설에 따르면 F0인 단색광을 Q에 오래 비춘다고 안 되죠. 왜? 문턱이 F0보다 크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죠. 디귿. EF0일 때 이때를 얘기하죠. 방출되는 물질,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 최소값 나와 있는데 운동 에너지의 B가 일단 1대3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제곱이죠. 이게 1대3이면 어차피 전자 질량 같을 거고 운동량의 B가 1대 루트 3이고요. 그러면 물질파 파장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루트 3대 1이 되겠죠. 해서 어쨌든 이거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또 뭐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가속도 운동, 즉 역학 문제들은 대부분 표현이 제일 중요하죠. 해서 자, A가 처음 속도 0이고요. 통과할 때 V를 하겠습니다. 그럼 V로 오다가 0이 되겠죠. 해서 자, A를 다시 0, V로 가다가 0이 된다. 근데 가속도가 처음에는 2A고요. 그 다음은 A네요. 속도 변화량은 가속 구간에서 같죠? 그럼 뭐야? 시간을 T라 잡고요. 여기 시간을 2T라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 시간을 T'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B도 0에서 V 오고요. V 왔다가 0이 되려 할 텐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가 있냐? A가 출발선에서 L만큼 떨어진 기준선을 지나는 순간 B가 출발하죠. 즉 T만큼의 시간 간격을 주고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언제가 됐을 때? A가 2분의 1V가 됐을 때, 그러면 이렇게 T 간격이 있으니까 다시 A가 2분의 1V가 됐을 때 B는 V가 됐다는 얘기겠죠. 왜? T초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표현을 이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평균 속도 2분의 1V고요. 걸린 시간 T죠. L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오는 동안 A는 평균 속도가 4분의 3V고요. 시간 T죠. 얼마입니까? 2분의 3L이죠. 즉, 이 순간에는 얼마 떨어져 있다? 2분의 3L만큼 떨어져 있다. 얼마 가까워지면 된다? 2분의 1만큼 가까워지면 지금 바로 요 순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 같으니까
상대 속도에 대한 식을 세워서 풀면 2분의 1만큼 가까워져야 되는데 상대 속도는 지금 얼마야? 2분의 1v죠. 그러면 걸린 시간은 2분의 1t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2분의 1t가 지나면 얘는 얼마? 4분의 1v가 되어 있을 거고요. 얘는 4분의 3v가 되어 있겠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해서 이게 좀 막 많이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표현만 좀 유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요번 6평에서는 19번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튼 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자,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 운동량 크기가 4p, 4p, p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 A와 B 사이 거리, B와 C 사이 거리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우리 점선 그래프 먼저 체크할게요. 먼저 체크하면 자, 기울기의 크기가 보시면 일단은 ET0 동안 OL만 잠시만요.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죠. 그쵸? 자, ET0 동안 6L 가까워지고요. 다시 4T0 동안 12를 멀어졌으니까 기울기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대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4P, 4P 운동량 합은 제로입니다. 요것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C 사이 거리를 볼 건데 어쨌든 와서 충돌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그때까지 L이었는데 6L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와 C를 볼 건데 보시면 요거를 조금 분리시켜서 A와 B, C 분리시켜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해서 지금 아까 우리 요 기울기 변화 없다라는 걸 통해서 조금 센스 있게 가져가면 상대 속도가 유지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탄성 충돌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운동량 합이 0입니다. 그러면 충돌 후에도 당연히 운동량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그 운동량 크기들이 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운동량 감소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렇게 왔다가 다시 같은 시간 동안 요렇게 되돌아올 거예요. 왜? 여기서 오른쪽 4P 될 거고 얘는 왼쪽으로 4P가 될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ET0일 때, 자, 처음에 0일 때 B는 이 위치고요. ET0일 때 이 위치고요. 다시 4T0일 때 다시 이 위치가 되겠죠. 그럼 그동안 지금 B와 C 사이 거리를 보시면 처음에 L입니다만 4T0일 때 얼마에 해당하죠? 3L에 해당하죠. 그 말인 즉슨 C는 4T0라는 시간 동안 얼마의 거리를 갔다? 2L만큼 갔다 라고 보셔야죠. 그러면 다시 ET0의 시간이 흐르면 C는 L만큼 갔을 건데, 즉 이 사이 거리가 2L이 돼 있을 건데 B와 C는 6L만큼 떨어져 있어야죠. 즉 4L만큼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다시 B는 ET0라는 시간 동안 4L만큼 가고요. 그러면 A는 다시 ET0라는 시간 동안 얼마? 2L만큼 가야겠죠. 따라서 속도 표현을 예를 들어 4V라 하면 2V가 될 거고 V가 되겠네요. 자, 해서 보시면 자, T0일 때 이제 A와 B의 속력은 같다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운동량의 크기가 4P, 4P 갖고 싶은데 속력이 4대 1입니다. 4대 2입니다. 그럼 질량 B가 2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질량을 2M 두고요. M 두면 4MV가 4P니까 C의 질량은 얼마? M 나오겠죠. P는 MV니까. 그러면 B와 C의 질량은 같죠. 그 다음 D가 4T0일 때 좋아요. B 운동 크기 당연히 4P가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19번이 조금 어렵지만 막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보통 이제 20번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 6평은 20번이 너무 쉬워서 참 할 말이 없네요. 일단 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운동에너지 2분의 1. 자, 뭐
계산 한 방에 할게요. 운동에너지 이렇게 나오고요. 운동에너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P와 S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는 2분의 3m V0고요. V0 제곱이고요. 감소량은 2에서가 1에서의 2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깎아먹을 거고요. 여기선 이만큼 깎아먹겠죠. 자, 그러면 이제 P에서 Q로 가는 과정을 보시면, 자, EMV0 제곱은 자, 올라가면서 어떻게 쓰죠? 지금 EMGH라는 포텐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찰 까먹는 거에다가 남아있는 운동에너지 하시면 이렇게 나와주죠. 그러면 MGH는 MV0 제곱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H만큼 떨어지네요. 그러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H에 해당하는 자, EMGH가 이거죠. 자, 계산 잘못했죠. 어쨌든 자, MGH에 해당하는 건 운동의 증가 2분의 1 MV0 제곱만큼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하죠. 그러면 처음에 얼마가 있어야, 처음에 지금 MV0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지금 요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 깎아 먹고 요게 남아 있겠죠. 따라서 요거에 해당하는 속력은 2분의 1의 m에다가 루트 2v0의 제곱, 즉 3번 되겠습니다. 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실 뭐 풀이가 긴 게 딱히 없어서 조금 허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번 문제 좀 잘 낸 것 같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배치가 조금 달라진 점, 그 다음에 광준효과 문제 오랜만에 이렇게 새로 나와준 거, 그리고 딱히 뭐 보이지가 않습니다. 딱히 보이지가 않고 첫 페이지에 조금 이렇게 힘 표시하는 거 많이 당황스러웠을 수 있는데, 사실 그쵸, 뭐 만점을 받으면 좋겠지만 맞출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문제를 맞췄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풀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